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팡입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민선 9기와 제13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7월 현안 정리로 출범 한 달을 맞고 있는 민선 9기와 제주도의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기자, 조남철 3다일보 편집국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출범한 지 한 달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한 달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과연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아울러 그 이유도 함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한 70점 정도 70점, 이렇게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기 때문인데, 원래 새로운 도정이 출범할 때는 좀 분위기도 많이 고조되고 또 도민 사회에서는 기대감과 설렘도 좀 커야 되는데, 이번 7월 한 달간의 이렇게 도민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런 기대감과 설렘보다는 여러 가지 물론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게 많이 표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점 이렇게 좀 꼽고 싶은데, 하나는 민선 9기 도정이 나가야 될 비전과 정책, 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100대 과제라든지 도정 슬로건, 그다음에 도정의 비전까지는 이렇게 취임사나 별도 기자간담회 통해서 이렇게 제시는 했습니다만, 이게 도민들에게 이렇게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고 공감력을 이렇게 얻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임 도정과의 차별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저는 이게 가장 좀 우리 공무원들도 좀 많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왜 그런가 이렇게 좀 봤더니, 사실 슬로건이나 이런 것에서부터도 좀 비슷비슷한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선거 때는 위대한 제주 시대란 말 많이 썼거든요. 근데 바로 전임 도정에서는 위대한 도민 시대, 도민 주권 시대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또 도정 슬로건을 보면 민선 8기의 도정 슬로건은 뭐냐면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였습니다. 이번에 민선 9기는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다 함께라는 것, 다 함께라는 것과 도민과 함께라는 말이 거의 비슷한 의미로 들거든요. 다 함께라는 표현은 민선 8기고, 민선 9기에서는 도민과 함께고, 그 다음에 후반부의 슬로건은 미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자는 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너무 비슷하니까 도민들도 이게 정확하게 좀 차별성을 인식해서 민선 9기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면 아마 10명 중에 대답할 수 있는 도민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저는 이런 의구심 받습니다. 또 하나, 도정 비전 같은 경우도 보면 민선 8기에서는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로 제시했습니다. 그럼 민선 9기에서는 먼저 만나는 미래, 일단 미래라는 말이 좀 강조했고요. 후반부에는 기후경제 수도 제주, 기후경제 수도라는 말이 이렇게 좀 했는데, 이것도 역시 민선 8기 도정 때 탄소 중립 2035 비전과 그 다음에 제주도가 물론 민선 8기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써오던 게 뭐냐면 세계 환경 수도 제주를 만들겠다라는 게 아주 핵심 슬로건입니다. 그럼 세계 환경 수도와 이 기후 경제 수도,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도민이 얼마나 될까, 이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70점을 이렇게 좀 부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철수 대표께서는 70점을 주셨는데 우리 부남철 국장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순간 당황했는데 85점을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윤 대표 말씀을 들으니 조금 깎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어차피 오해원 도정에서 예고는 돼 있었지만 그래도 선거 과정에서도 예고를 했었고, 그렇지만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추경을 빨리 처리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첫 걸음을 떼면서 약속을 했던 부분을 빨리 지켜냈다. 특히
또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른 얘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빚을 내지 않고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에서는 겉으로는 약속을 지켰다.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까 윤 대표께서는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애매모호하지 않게 단어로는 명확하게 기후경제 수도 그리고 AI 대전환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이 부분은 제가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궤를 같이 하는데 구체성이 없다. 그게 아직 뭐 백서도 안 나왔고 조직 인사도 해서 만들어내겠지만 아직 구체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도민들이 체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한 달이라는 기간 내에서 이런 방향성을 그나마 보여줬다는 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건 본격적인 갈등 시험대를 지금 애매모호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갈등의 조정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점수를 박하게 줄 수밖에 없다. 지난 한 달간 도정 운영을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변화라면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뭐 분함철 국장이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7월 한 달간에 한 4,600억 규모의 추경을 이렇게 좀 편성하면서 좀 경제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점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그 AX라든지 그 AI 대전환 그다음에 미래 산업으로 결국은 이렇게 귀결되고 있는데 기존 우리 제주도의 산업 구조가 관광 중심에서 미래 산업 등으로 이렇게 다변화를 이렇게 좀 한다. 물론 이것도 전임 도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는 맞습니다만 위성군 도정에서 기후 경제를 모토로 해서 좀 산업 구조를 좀 재편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도 저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합니다. 또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소통을 적극적으로 가져 나가려는 이런 의지, 저는 이걸 굉장히 좀 고무적 평가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무원들 보면 행정 업무를 할 때 보면 실적 홍보에 굉장히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했다, 이것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위성군 지사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뭘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 도민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 저는 이걸 굉장히 좋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좀 낮은 자세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도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좀 평가를 합니다. 또 물론 아직은 시행 초기입니다만 간부회의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하는 것 그리고 현장 중심의 소통 그 활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도정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위 지사가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발표를 한 이후에 1차 산업 감귤 제일 처음 찾아간 게 감귤 농가를 찾아갔고 그다음에 이동 노동자들을 찾아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과 소통을 하고 이제 살을 섞으면서 도민들의 분위기를 이끌어내겠다라는 점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또 하나는 항공권 확보를 위해서 유지사도 그렇고 도정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합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시기가 다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일률적으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압박을 해서 항공사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문제들을 같이 고려해 나가는 부분은 도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발빠르게 나선 부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또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반대로 지난 한 달간 좀 아쉬운 장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BRT라든지 칭다오 항로라든지 아까 제2공항이라든지 바로 그 선거 기간에는 당선만 되면 바로 결단을 내릴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막상 6월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살짝 좀 신중 모드로 이렇게 전환됐고 그리고 7월에 출범하니까 도민공론화 카드를 계속적으로 꺼내들면서 좀 정책적 결단을 약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살짝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취임 바로 직전에 발표하신 건데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에 성과 협약하고 그다음에 책임 행정제를 하겠다 이 발표를 하신 거
하셨는데 물론 나름대로 좀 행정시와 좀 읍면동의 그 운영 방식을 단순한 집행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정말 그 시민들과 최일선에서 맞닿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여기서 성과를 창출하겠다 이 의지로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우리가 행정 구조 속에서 과연 이러한 성과 창출이 가능하겠는가 의문입니다. 또 행정시장 임기가 고작 2년 아닙니까? 좀 그 2년 임기 중에 과연 이걸 가능하겠는가? 그렇다면 뭐 2년 임기를 갖고 그 정도로 요구할 것이라면 도정은 더욱 큰 뭘 좀 가져야겠죠. 책임을. 좀 이 부분이 아쉬운데 저는 뭐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좀 이 부분을 왜 얘기했을까 이걸 좀 많이 좀 생각을 했는데 저는 기초자치단체를 약간 미루는 것에 대안적 성격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마 행정시장 직선제 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그 대신에 다시 이걸로 좀 앞으로 한 도정 전반기는 이걸로 좀 갖고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대안으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왜냐하면 그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그다음에 당선되면 1년 이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겠다고 한 거는 그 지방선거 기간에 5월 아마 중순일 겁니다. 도민운동본부에서 공개 질의를 했더니 답변서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난과 동시에 이거는 제2공항 그 공론화가 끝난 다음으로 후순위로 미루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조직 개편인데 저는 굉장히 새로운 도정을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건 뭐냐면 그토록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왜 입법 예고 기간을 고작 4일만 뒀는가, 초단축하면서 도민 의견 수렴 제대로 못했는가, 그리고 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정말 이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일해보겠다는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하면서 왜 결국 결론은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조직 개편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 도의회가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 정원을 40명 증원하겠다라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 주요 쟁점들 다 묻혀져 버린 겁니다. 그 공무원 40명을 증원하겠다는데 지나치게 이거 집착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읍면 동장하고 행정시장에게 책임 행정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도청의 공무원은 증원하겠다면서 왜 행정시와 읍면동 인력은 그대로인가? 그 재편도 또 안 합니다. 조직 개편도 그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뭔가 그럼 행정시도 약간 다듬질, 그 조직을 약간 좀 기후경제 비전에 맞게끔 뭔가 이렇게 좀 바꾼다든지 좀 뭔가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성과 창출형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거 있는데 모든 조직도 그대로 인력도 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2년 이내에 성과 협약을 맺고 좀 묻겠다. 이건 약간 좀 말이 어폐가 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도청이 예전에 보면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용역까지도 준 적도 있습니다. 이게 특히 대전환 시대 위 지사가 얘기했던 AX 대전환 시대에 조직 개편을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4일 동안 입법 예고해서 넘기겠다라는 건 진짜 너무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안에 뭐 이게 공무원들의 자질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들은 그대로인데 외형을 바꾼다고 이게 크게 변화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는 이 조직 개편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게 이어지는 게 도의와의 협치, 소통 이 부분까지도 다 무시해버리는 하나의 독단적인 정책 조직 개편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위 지사가 내세웠던 부분이 의회주의자라고 강조를 하시던데 과연 그랬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의회 쪽에서 반발이 나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이게 도민들도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느냐 단지 부서 간판만 바꾼다고 이게 바뀌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갈등 해결과 관련해서 제2공항이나 뭐 BRT 제주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 얘기한 거랑 지금 얘기하는 거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랑 얘기하는 계속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이 진정한 로드맵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로드맵을 정확히 얘기를 해서 지사가 회의는 결과만 얘기하는 데다, 결론을 얘기하는 데다, 과정은 안에서 다 해서 와라고 얘기했듯이 본인들도 이거를 도민들에게 발표할 때는 정확한 일정을 보여주고 나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여주지 못하고 과정을 갖추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너무 낭비적인 부분 아니냐, 속도와 효율을 중시해야 되는 시점에 너무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의회에서 민선국의 첫 업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민선국이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위성곤 지사의 어떤 색깔이나 공약이 잘 녹아들었나?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사업의 연속성이 강하고 많았다라는 느낌도 받았는데, 첫 업무 보고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들이 민선국이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업무 보고 그 내용에 녹아들게 했는가? 저는 좀 그러지 못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전임 도정의 연속성. 그래서 좀 그 뭔가 비전과 정책이 제시된 정책에 대해서 아까 그 AI 또 뭐 위지사는 AX 대전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 부분도 공무원들도 종전에 추진해온 그 AI와 그 미래 산업과 지금의 그 차이가 뭔지 정확하게 아마 그 잘 좀 몰랐지 않은가.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민생 회복이라는 말도 우리가 이게 민선국이 도정 출범하니까 2026년 7월 들어서 처음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해 10년 전부터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화는 예산 편성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도정에서 업무 보고 자료를 만드는 공무원들의 그 인식은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록 지금은 민선 8기 도정에서 민선 9기 도정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인데 지금 공직 내부에서는 이게 하나의 전환기 아니라 이게 애매하거든요. 7월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2026년 업무 계획은 이미 1년치 업무 계획은 다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7월에 하면 상반기 평가하고 하반기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사실 시기적으로도 이게 차라리 2027년 1월이었으면 전혀 다른 그 새로운 업무 보고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건데 지금은 2026년에 이미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다 편성해 갖고 사업을 집행하는 와중에 딱 중반부에 했다.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제가 뭐 이 지적은 뭡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견임을 전제로 할 때 위성군 도정이 이번 출범 준비를 하면서 약간 정책적 준비, 정책적 완성도가 약간 좀 낮았던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자신 있게 비전과 정책, 새로운 그 정책에 대해서 공직 내부에 각 부서에 정확하게 과연 그 정책 이거는 반드시 업무 보고에 녹아들게끔 해야 된다. 이게 시달이 됐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이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 느낌상으로는 이 완성된 정책 이걸 각 부서에 정확하게 아마 시달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계속 윤 대표님 말씀에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이 영어로서 스타디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4년 전에 좋든 싫든 간에 오지사가 됐을 때는 그 내용,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뭐 아침이든 뭐든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이런 학습 과정을 거쳤었는데 이번엔 전혀 그게 없이 지금 업무 보고가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에 지사가 모든 의회 출석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대신해 줄 정무부지사가 지금 부재다. 그리고 7월 인사를 못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조실장이나 모든 국장들은 그대로인데 원래 업무 보고는 다 해놓은 상황에서 내용은 숙지가 안 됐는데 무슨 업무 보고를 어떻게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항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됐기 때문에 의원들은 또 열정을 갖고 그렇죠. 계속 묻는데 공무원들은 이거 원래 초에 다 보고한 내용인데 이게 잘못 맞물리면서 이 시간차가 발생해 버렸다. 이 부분에서 이번 업무 보고가 그렇게 뭐 기대감은 높았지만 나온 내용은 되도록
도돌이표였고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뭐 한 달이 지났지만 위 지사가 빨리 이게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빨리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공모와 임용을 해서 이 부분들을 빨리 설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그래야 그 다음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지금 일선 공무원들에도 이게 내려갈 수 있는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되풀이 될 거다. 특히 이제 도의회 본회의가 이제 9월이면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될 수 있는 과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빨리 속도감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몇몇 좀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제2공항입니다.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방침을 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환경 영향평가 초안도 나올 텐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과연 결단을 내릴 되겠느냐?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9월에 그 환경 영향 평가 그 초안이 이렇게 공개됩니다. 네. 그럼 위성곤 지사의 생각은 뭐냐면 초안이 공개된 후에 그동안 쟁점이 됐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류 충돌 위험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항 예정지에 동굴이라든지 숨고래라든지 이런 환경성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환경 수용력 문제까지 뭐 여러 가지 아마 검증을 쟁점으로 떠오른 그 사안들을 검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사회협약위원회에서도 민관 협의 기구를 구성한 다음에 공동 검증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뭐 공론 조사를 하든 주민 투표를 하든 이렇게 결정하겠다. 그럼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9월까지는 할 일이 없습니다. 9월까지는 할 일이 없고, 물론 저 할 일이라고 한 거는 저 사회협약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한 다음에 민관협의기구를 빨리 구성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찬성 단체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9월까지 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이거는 벌써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9월까지는 그럼 딱히 할 일이 없는데 9월에 초안이 나온 다음에 그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검증한다면 검증 기구를 구성할 거냐, 이건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 논의가 또 굉장히 됩니다. 물론 사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8월에. 근데 지금 도정의 분위기 보니까 지금 8월에 이거 분위기 할 분위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기 인사가 8월 말에 이미 예고가 되어 있고, 아까 분함철 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조직 체계가 완전체가 구성된 게 아니거든요. 빨리 행정시장도 임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 부서장도 새로운 비전을 이렇게 추구할 이렇게 조직도 완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정무직 라인이라든지 또 정책을 뒷받침해줄 사람이라든지 개방형직이라든지 이게 빨리빨리 돼갖고 완전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조직도 아직 덜 구성한 상황에서 8월에 뭐 미리 제2공항 앞으로 좀 공론화를 위해서 미리 민관협의 기구를 구성한다든지 미리 어떻게 이거 공동검증 방법 기구를 구성한다든지 이건 논의할 바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초안이 나온다면 내용적 그 쟁점이 분출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잘 됐냐 안 됐냐, 심지어 이게 조사가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부실 논란까지도 아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검증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최소 6개월, 뭐 늦으면 이것만 갖고 1년 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원희룡 지사 때 국토부에서 검증기구를 설치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없이 험하게 끝났습니다. 거의 막 1년 넘게 이렇게 검증 논의를 하다가 검증 토론회, 뭐 방송 토론회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결론이 없이 이렇게 끝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면 위성곤 지사는 어떤 생각에서 공동검증을 빨리 끝내고 6월까지 이렇게 그 사회적 합의 절차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6월이 아니라 연말까지만 해도 좀 다행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또 하나 지금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에 또 하나의 고비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와서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거치고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도의회 동의입니다. 도의회 과연 쉽게 동의를 하겠느냐. 왜냐하면 그 앞에서 아까 윤 대표께서 지적하셨듯이 과연 이게 도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수용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진짜 격렬한 논쟁이 붙을 텐데 거기에서
어떠한 결론이 우선은 저도 결론이 나올 수 없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만약 결론이 나온다 그래도 도의회가 또 어떤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또 시간을 끌 거라고 말입니다. 또 특히 9월에는 이게 내년 본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른 또 문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제주도 최고의 갈등이라는 여기에 도의회가 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겠다라는 얘기를 꺼내버리면 이게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또 이게 점점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사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지 기간을 저희들이 기간을 안 정했다고 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큼 또 기간을 정해버리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과연 어떤 고도의 조건부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사와 또는 도정의 능력, 갈등 조정 능력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는 그런 능력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부 합의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의심을 갖고 있고 또 찬반 양측이 합의안을 끌어내더라도 이것을 넘기기 위해서 패스시키기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도민 결정권 문제를 또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이냐, 주민투표로 할 거냐, 뭘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또 하나의 논란거리면서 또 하나 시간을 끌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문제가 저희들 모든 도정이 이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혔지만 또 위 도정이 리더십과 갈등 조정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선 8개 도정에서 제시했던 그 로드맵하고 비교해 본다면 검증까지는 같습니다. 검증까지는. 그 검증을 하는 방법이 있어서 위성군 지사는 아마 사회협약 그 위원회에서 권고한 민관협의 기구를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오영훈 지사는 올해 3월 발표한 안을 이렇게 보면 초안이 나오면 중점평가 사업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갈등조정협의회, 그 환경부 내규에 있거든요. 환경부 내규에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하나의 공론화 기구처럼 운영해서 바로 거기서 결론을 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위성군 지사 로드맵이 빠를까, 오영훈 지사 로드맵이 빠를까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어쩌면 오영훈 지사안이 더 빨리, 그렇죠. 물론 오영훈 지사 안에 우리가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 도민 자기 결정 행사 방법이 하나의 공론화 기구로 해서 끝난다라는 거. 공론조사 내지는 수기형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민투표라든지 다양한 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만 아마 그 점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위성군 지사안이 속전속결로 내년 6월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 만약에 찬성단체에서 우리는 민관협의기구 안 들어가겠어. 공동검증에 참여 안 하겠어. 이미 다 검증된 건데 왜 또 합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거기를 배제시키고 반대측만 의견만 갖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간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이상. 근데 위성군 지사는 강조하는 게 사회적 합의거든요. 합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보면서 어느 한쪽만 갖고 빨리 속전속결로 가기도 지금 난처한 상황이 좀 돼버렸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 합의 절차라는 말이 더 발목이 잡혀버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BRT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정책도 논란입니다. 위성군 지사는 후보 시절 전면 재검토로 사실상 폐기에 가까운 발언에서 최근에는 공론화로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전반적인 전개 과정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위성군 지사가 그 지방선거 때 그 토론회나 정책 발표할 때 이렇게 좀 발언했던 내용과 지금의 분위기는 너무 다르다. 그때만 하더라도 물론 전면 재검토였습니다만 폐지까지 양분형 버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폐지를 한다. 장기적이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양분형 버스는 폐지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리고 섬식 정류장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그러면 BRT 체계를 아주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는 폐지까지 포함한 그 전면 재검토로 이렇게 도민들은 받아들였는데 막상 취임회 때 좀 뉘앙스가 좀 달라졌다. 그 인수위 시절을 보니까 발언이 대선과 보완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출범하니까
도민 공론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즉 도민들에게 맡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우려를 했습니다. 하나는 정책 기조가 자꾸 바뀌면서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 또 도청 공무원들도 이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아마 공무원들도 좀 어떻게 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될까 아마 헷갈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이런 점에서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론화라는 카드를 이렇게 꺼내든 게 책임 회피로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 도민들에게는 도지사가 결단을 내리고 빨리 그걸 로드맵을 이렇게 짜야 될 사안인데 좀 공론화 카드를 꺼내들으니까 이게 로드맵이 또 굉장히 이거 장기적 과제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2026년에 이미 계획했던 BRT 사업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공무원들도 이것부터 검토해야 되고 양문형 버스 도입돼서 그대로 추진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섬식정 유장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애물단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동광로나 우리 연동 신제주까지 이렇게 연결시킬 것인지 이거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로드맵이 지금 이제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려되는 건 뭐냐면 설령 위성곤 지사의 말대로 앞으로 공론화 통해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저는 소모적 논쟁만 더 가중될 우려가 크다. 왜냐하면 자가용 운전자에서는 상당히 BRT 체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반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에서는 BRT 체계에 대한 좀 약간 긍정적 인식이 좀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마 도민사회 공론에 붙인다면 찬반 논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자가용 운전자 중심에서 교통 문제 해결 관점에서 BRT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지 아마 이걸 놓고도 도민사회 의견이 팽팽하고 결국은 공론화하라고 했지만 이걸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좀 하나만 좀 제가 더 얘기한다면 제가 정책과제 인수해서 제시한 정책과제 그 100대 과제 보면 어떻게 기술했는지 봤는데 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정밀 조사를 해야 된다. 또 전문가 진단을 해야 된다. 아마 전문가들이 참여한 속에서 정밀 진단해서 어떻게 개선 과제를 도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또 공론화로 결정해야 된다고.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거든요. 그럼 공론화로 결정할 거면 굳이 돈 들이면서 전문가 용역, 전문가 토론, 정밀 조사 굳이 할 필요 없이 도민들 찬반 의견만으로 정책 결정하면 되지 왜 전문가의 그 조사도 이렇게 끼고 정밀 조사도 끼고 수기형 공론화도 끼고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불성실하거나 좀 약간 정책 과제 제시된 정책 과제에 좀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선거용 캠페인이 가져온 부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위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BRT 이 문제 지적하면서 표 많이 얻었거든요.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선되는데 많은 이슈화를 하면서 관심을 받았고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당선되고 근데 그 문제가 저희들도 계속 방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게 쉽게 폐지를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 예산과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폐지가 아니라 검토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폐지로 끌고 들어와서 근데 당선이 되고 나니 이제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저는 공론화를 위지사의 발언으로 들은 게 아니라 도의회에서 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공론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건 사기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공론을 하고 싶으면 지사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이런 사유가 있어서 도정을 맡아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론화를 가겠다. 저의 정책을 지지해 주는 분들의 이해를 바란다라고 해서 공론화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본인은 쑥 빠져버리고 도청국장이 이 도청국장은 BRT를 했던 사람인데 가서 이제는 공론화를 하겠다. 저는 그 발언을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위지사가 중요시하는 소통의 문제, 소통을 중요시한다면 이 부분만큼은 저는 분명히 지사가 도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민 의견 수렴 절차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 공론화 절차 너무 자주 나오는 건 아닌지, 뭐 제2공항, 지금 BRT, 그리고 위성군지사가 엊그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2공항 사태가 정리되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임기 내내 이제 공론화 조사가 이제 이어지는, 신중한 건 좋은데 정책 시행까지 이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역대 최고 지지율을 얻은 위성군 지사가 딱 중심을 잡고 정책 결정한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선거 때는 민선 8기 도정을 그 현직 지사가 출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는 비판을 하면서 칭따오 문제, 아마 거의 뭐 폐지를 전제로 한 전면 재검토, 섬식정 유장 거의 전면 재검토, 그다음에 그 민선 8기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여러 그 주요 사업을 좀 뭡니까 좀 비판을 하면서 아마 선거용 전략 차원에서 프레임에서 아마 그렇게 좀 나왔지만 정작 본인이 도정을 이제 이끌 책임자가 되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부남철 국장이 그 BRT 문제하면 국비 문제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있고 교통 정책 측면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될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두고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아까 그 행정시장 책임제를 이렇게 꺼내 들면서 그럼 제주형 행정체제, 그럼 위성군 지사가 이걸 분명히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이인데 기초자치단체 도입하고 그다음에 주민 투표를 1년 내에 실시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미뤄지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미 제2공항 문제가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서 상정하겠다라는 건 안 하겠다는 말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체제 개편이 단시일 내에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민선 8기 도정에서도 후반부에 이게 되니까 너무 시간적 촉박함에 얼마나 우리가 했습니까? 이게 마지노선이 지금 얼마밖에 없다 하면서 계속 하다가 최소 1년 전에는 모든 결정 준비가 다 돼야 된다. 임기 종료. 그럼 민선 9기 임기가 뭐 10년 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4년인데 전반부 2년 끝나고 후반부 2년에 이걸 승부 보겠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론화의 과다가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책임 회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BRT 문제는 뭐 공론화라는 걸 저도 기억에도 특별하게 공론을 했던 기억은 없지만 제2공항, 행정체제 개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까지는 안 갔지만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수많은 토론회, 공청회를 들이면서 거의 공론화 과정은 거쳤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결단이 내린 문제인데 그 부분을 다시 공론화를 끌고 들어가겠다라는 부분은 이게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중요시하는 시각에서 보면 뭐 인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자신의 결단을 회피해버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게 정치인, 의회주의자로서는 공론화 과정 많은 얘기를 듣고 가는 건 좋지만 행정가로서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 자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현안들이 떠올랐을 때 모든 걸 공론화로 가겠다라고 해서 모든 정책을 공론화를 시킨다면 제주 도정이 과연 돌아가겠느냐. 그냥 앉아서 시간 끌기만 하면서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나 4년 지났으니 이거 우리 끝내야 되니 4년 더 해주세요라는 선거 캠페인을 내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저 행정의 효율성 문제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제주도 의회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출부터 원 구성까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원구성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순조롭고 원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는 아쉬움과 좀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의회의 안정성 또 전문성을 보다는 좀 내부 권력 관계에 있어서 권력 경쟁에 있어서 좀 나눠먹기 식으로 좀 끝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가장 그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 규칙에 따라서 의장은 다수당에서 했고 그다음에 부의장은 그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한 명씩 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끝났고요. 상임위원장 8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했는데 일단 다수당인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7석 배분하고 국민의힘에서 1석을 가져가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선 출신 의원이 부의장을 맡았고 또 3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모양새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아마 순리대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민주당은 7석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배분하면서 보니까 거의 뭐 재선 의원들이 한 6명, 그다음에 초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뛰어들었습니다. 초선 의원이 사실 이번에 상임위원장 이후에 입성하자마자 한 명은 상임위원장 됐고 또 다른 한 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됐는데 저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의원 정수가 증원돼서 기존에 교육위원 빼면은 40명이던 게 지금은 일반 의원, 온전한 일반 의원으로 45명 체제거든요. 5명이 됐는데 이 중에 23명이 재선 이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19명이 재선과 3선 의원들입니다. 그 19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고작 그 7석 상임위원장인데 재선과 3선 의원에서 할 사람이 없어서 초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대한다. 저는 이게 도민들도 굉장히 의아스러워할 겁니다. 그럼 문제는 사실 의장 선거에서부터 약간 있었는데 의장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은 다른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을 전반기나 후반기 맡지 못한다. 이거 내부적 약속 때문에 5명이 이렇게 출마했거든요. 송영훈 의장이 당선이 됐는데 나머지 그럼 3선 의원 4명이 이제 전반기나 후반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그다음에 또 다른 그럼 3선 의원 내부는 후반기에 이제 의장 선거 이제 경선 노리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원장에 전혀 참여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재선 의원과 3선 의원에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에게 이제 몫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내부적 좀 논의를 좀 통해서라도 좀 적절하게 좀 진통을 좀 겪더라도 원서에서 당일로 바로 뭐 의장 선거 표결로 해서 끝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이렇게 해서 끝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좀 약간 원구성이 좀 늦어지더라도 좀 진통을 겪더라도 조금 미루면서 좀 완만한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교육위의 구성이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대로 비례대표를 몰아넣어 버렸다.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그 자체 그냥 강동우 위원장은 교육위원을 했었기 때문에 위원장은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례대표 위원들이 과연 그 위원들의 각각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과연 교육 전문가였느냐? 교육위원회는 진짜 교육의 전문가가 가야 되는 부분, 교육에 관심이 있고 제주도 교육을 어떻게 보면 교육청과 함께 책임져야 되는 분들인데 과연 그런 분들이냐? 면면을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의회가 그러면 왜 이 교육위원회 5명을 왜 받아왔느냐? 일몰된 교육위원회 숫자를 왜 받아왔느냐? 단지 저희들이 지적했던 자기들 거대 야당의 비례대표목을 차지하는 것밖에 안 됐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 교육위가 어떤 활동을 해나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윤 대표 교수 말씀하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 이제 임명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의회가 맞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공론화를 거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이 상임위원장은. 그리고 예결위원장을 맡은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초선이 예결위원 그 복잡한 구도를 조정을 하고 그 예산을 조절을 해야 되는 분에게 그 자리에 초선이 갔다라는 건 저는 그거는 조금 그분의 역량을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제주도의 도정에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을 낳는 부분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우려감이 이제 의장에 출마했다가 사인을 하신 분들 그분들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정치라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왜 그런 약속을 그런 약속을 받는 당도 웃기고 거기에 사인을 하는 분들도 저는 참 웃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한편의 코미디였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상임위원장이나 의회의 원구성이
외부적으로는 뭐 괜찮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많은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제 백의종군하는 재선 3선들이 저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랬을 때 과연 제주도정이 도의회와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도정에 도의회 역시 뭐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입니다. 협치가 뭐 쉬울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지난 한 달간 의정 활동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야 구분 없이 당 구분 없이 지적 일색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의정 활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아마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습니다.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위성곤 지사도 같은 민주당이라고 해서 도정과 의회가 협력적 관계, 협력적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고조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어쩌면 같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감시와 비판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런 비판이 약간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서 어쩌면 더 좀 날카롭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와 달라서 국회는 철저히 정당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당 중심으로 모든 정책과 현안을 이렇게 결정할 때도 당론 중심으로도 많이 이렇게 그 법안을 이렇게 표결할 때도 보면 거의 뭐 다 정당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데 지방의회는 45명이면 45명 의원이 거의 뭐 독립적 기관처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부대끼는 일은 더 많아질 거로 봅니다. 이번은 어쩌면 더 약과였고요. 이번 아마 7월 달에는 의원들이 좀 미디어 노출, 좀 존재감을 좀 과시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양한 정책적 좀 지적성, 질책 이런 질문들이 나왔지만 앞으로 한 9월 이렇게 지나가면 아마 민선국이 도정 출범한 지 석 달밖에 안 되는데 아마 도정 질문이 아마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도정 질문하는데 이렇게 좀 찬양 일석으로 아니면 칭찬 일석으로 갈 수는 아마 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좀 아마 이때부터 좀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바로 몇 달 있으면 내년 본예산입니다. 예산심사 있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본인의 아마 지역구 공약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 반영 문제 때문에 아마 도정과 또 대립할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도 다 그랬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좀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해서 당선됐는데 딱 1년 만에 좀 다수당이었던 본인 소속 정당에서부터 대립되면서 예산 파국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 오영훈 지사도 임기 4년 동안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완만한 관계는 아니었다. 굉장히 좀 약간 신경전이 굉장히 많이 이어졌고 갈등도 있었고 좀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 비교하면 위성곤 지사가 결코 평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위성곤 지사가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라고 발언하는 순간 4년 전에 데자뷰가 올라왔습니다. 어디서도 분명히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진짜 저는 사람만 바뀌었지 얘기는 똑같아요. 근데 의회 의원들이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강하게 어택을 하기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그 부분에서는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수당이라고 결코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 예가 하나가 뭐냐 그러면 뭐 이게 오영훈 도정에서 했다가 넘어와서 계속 가는 거지만 시설관리공단 설치 관련 조례를 봤을 때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민주당에서 반대를 2명이나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표결에서 나머지는 다 찬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협치라는 부분은 의원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의원들에게 어떻게 소통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느냐를 생각해야지 우리 도지사가 민주당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도정은 크게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재미있게 본 건 송영훈 의장이 첫 이제 임시회 개회사 그다음에 추경하는 폐회사 임시회 추경 관련 개회사를 봤을 때 의장이 이게 보여주기식이 될 수도 있지만 의장이 도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 그것도 조목조목 비판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앞으로 이 도와 도의회가 순탄치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민선 9기 출범 한 달 그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위성곤 지사 민생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비전과 정책 완성도
좀 높여 나가야 될 과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2공항 문제, BRT, 칭다오 문제에 대한 또 행정체제 개편까지 해서 하루속히 좀 로드맵을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좀 제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새로운 정책, 많은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도민들에게 실질적 체감도 있는 그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창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 도의회 얘기하면서 좀 눈여겨봤던 의원이 있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의원이 있습니다. 표사면 지역구인데 네. AX 대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날카롭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좀 민선 9기 위성군 지사의 핵심 공약인데 AX 대전환 정말 용어도 어렵고 넘어갔고 좀 이게 무슨 정책인지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이걸 정확히 정리하고 가라. 저는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따끔한 일침 우리 위성군 도정에서 한번 잘 살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옛말에 천리길도 첫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도정과 도의회가 이제 첫걸음을 뗐는데 그 첫걸음의 무게를 과연 인지하고 있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도정은 공론화 뒤에 숨지 말고 그 책임 있는 결단력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도의회는 아까 저희들도 지적했지만 다수당이라는 눈치를 보지 말고 건강한 견제와 대안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걸음의 무게감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민선 9기와 제13대 제주도의회가 이제 막 첫 걸음을 뗐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만으로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도민들은 비전이나 구호가 아닌 실제 변화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4년 동안 도정은 책임 있는 정책 결정으로 도의회는 견제와 함께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